자, 우리 수열의 합단원 진도를 좀 나가봅시다. 가장 먼저 합의 기호. 자, 이걸 시그마라고 읽어. 합의 기호 시그마와 그 성질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게요. 합의 기호 시그마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수열을 그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해볼 거야. A1 플러스 A2 플러스 A3부터 해서 AN까지 다 더해볼 거거든. 그러면은 그 A1부터 AN까지 그 모든 합을 우리가 좀 간단히 이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다시 쓸게. 우리가 이제는 있잖아, 그 A1부터 A2부터 해서 AN까지의 합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은 AN까지의 합은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요렇게 그러죠. 요렇게 되고, 밑에는 있잖아, 우리가 뭘 써주냐면은 있잖아, 밑에는 몇 번째 항부터 더할 것인지, 첫 번째 항부터 더하니까 1이라고 쓸 건데 우리 K라는 문자를 좀 빌려서 쓸 거야. 그리고 몇 번째 항까지 더할 건지, 우리 N번째 항까지 더하지. 그래서 어느 항까지 더할 것인지를 위에다가 써준다. 그리고 이 우측에는 뭘 써주냐면은 도대체 어떤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항들을 다 더할 것인지 그 수열의 일반항을 써주시는데, 그 수열의 항을 우리가 K를 좀 이렇게 빌려서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 K는 1부터 N까지의 항들의 합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A1부터 A2, A3, A4, A5 해서 AN까지의 합이다라고 좀 생각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도대체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지, 그리고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어떤 수열에 대해서 이 AK라는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수열의 항의 합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준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수열은 K에다가 직접 1, 2, 3부터 해서 n까지 차례로 대입해서 얻은 항인 A1, A2, A3부터 AN항까지 합으로 이제 이해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꼭 K라는 문자를 써야만 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문자 I 해도 되고 뭐 J 해도 되고 다른 문자를 써도 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합의 기호 시그마의 성질이 있는데 이게 다 더하라 라는 뜻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두 수열에 대한 수열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될까? 각각 그 두 수열을 이렇게 찢어서 쓸 수가 있다 이거야. 찢어서 쓸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뺄 때도 각각 찢어서 뺄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수열의 앞에 C라는 어떤 상수가 붙게 되면은 그 상수가 지금 곱해져 있잖아. 그 상수는 우리가 이 시그마 앞으로 좀 빼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만약에 일반항이 우리 숫자, 상수로만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그 C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하라는 뜻이므로 C를 n번 더하는 셈은 되는 거야. 그래서 CN으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상수랑 이 항의 개수랑 곱해주면 된다. 근데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방금 전에 이 시그마 안에 더하고 빼는 거는 가능해. 근데 곱하는 거나 나누는 거는 다르다 이거야. 더하고 뺄 때는 분리해서 쓸 수 있잖아. 근데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분리해서 쓰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 제곱일 때도 이 전체 제곱이랑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1부터 2n까지 우리가 AK라는 수열에 대한 수열의 합은 우리가 이거를 좀 위치를 좀 바꿔 놓는다 하더라도 얘는 같지 않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 합의 기호를 표현해서 식을 좀 변형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A1부터 AN까지, 즉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지금 표현했잖아. 근데 내가 첫 번째 항이 아니라 그 n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n부터 n 플러스 1항, n 플러스 2항부터 해서 n항까지 합을 좀 우리가 계산해 볼 거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n번째 항부터 n 플러스 1항, n 플러스 2항 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시작하는 항은 m부터니까 우리는 그 시작항을 m으로 쓰고
끝항을 n으로 쓰자. 그리고 우리는 이 ak라는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수열의 합을 쓸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식을 좀 변형해 주다 보니까 이거를 그 첫째 항부터 좀 잠깐 빌릴 거거든. 첫째 항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더할 것이냐면은 일단 n번째 항까지 더해줄 거야. n번째 항까지. 그런 다음에 쪼르륵 또 다시 더해서 n번째 항까지 이제 더해줄 것이거든. 잘 봐. 우리가 중간에 n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첫 번째 항부터 n까지 다 더해. 그러고 나서 있잖아. 우리 n번째 항까지 이제 더했으니까 실제로 우리 a1부터 an-1 항까지는 지금 여기에 안 들어있지. a1부터 an-1까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면은 이거를 다시 좀 빼줄 것이다. 어떻게? a1부터 어디까지 합으로? a의 n-1항까지 합은 좀 빼줄 것이다. 내가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주면 있잖아. a1 여기서 지워지게 되고 a2도 지워지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an-1도 여기 들어있을 거 아니야. 요 am 앞에 항이 an-1이잖아. 걔도 지워지는 거야. 따라서 an부터 an까지의 합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좀 빌려서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a1부터 an까지의 합은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 마이너스 a1부터 an-1항까지의 합이 또 표현이 되어 있잖아. n-1항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첫째 항이 아닌 m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 이렇게 식을 좀 변형해서 써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시그마의 성질 이거 있지? 이게 왜 더하는 게 되고 빼는 게 되는가? 왜 상수를 뺄 수 있고 얘는 왜 단순히 곱하는가? 라는 그 증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AK 플러스 BK라는 이 하나의 괄호 안에 있는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써보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근데 이거를 있잖아. 우리 덧셈에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더하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A1, A2, A3, AN까지 따로 좀 묶어서 쓴 거야. 마찬가지로 B라는 수열도 따로 좀 묶어서 써보면은 이렇게 A라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B라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으로 좀 분리해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야. 이거는 뺄 때도 똑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수열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일일이 다 수열의 합으로 표현해 주다 보니까 C가 다 공통으로 들어있더라. 그래서 C로 이렇게 묶어내주니까 그 C를 따로 앞으로 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무조건 이 수열의 일반항이 들어가는 이 자리는 반드시 수열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야. 숫자만 들어가도 돼. 그래서 이 숫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숫자를 수열로 생각했을 때 계속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다 숫자 C로 고정이 됐다, 이 의미니까 결국 C를 우리가 n번 더해주게 된다는 거지. 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인데 이게 지금 n개가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 C를 n번 더한다라는 거는 C랑 n이랑 곱해주면 됐었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 문제를. 자, 저 의미를 한번 좀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자. 자,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A의 2K-1 플러스 A의 2K는 3N이다 라고 되어 있어. 3N.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줘야 될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A의 K에 대해서 한번 좀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 자, 어떻게 하는지 보자. 자, 이거 의미가 이 괄호 안에 있는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다 대입해서 다 더해봐라 라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k의 1부터 n까지 다 대입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 참고로 좀 알아두면은 이 k-1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 수열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요거는 있잖아. 사실
K의 1부터 들어갈 수 있다. K 값이 1부터 가능하다. 자연수라고 생각해주면은 이건 결국 홀수를 표현하는 식이고, 그리고 이 K라는 표현은 있잖아. K가 자연수로 났을 때 K의 1부터 2, 3, 4, 5, 6 다 대입해보면은 얘는 온통 짝수만 표현이 되는 식이 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홀수항, 얘는 짝수항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럼 써보자 이제. K에 1 넣어주니까 A1 플러스 A2, 그리고 K에 2 넣어주니까 A3 플러스 A4, K에 3 넣어주니까 A5 플러스 A6,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대입해서 더해주게 되면 중간을 생략해서 A의 2n-1 플러스 A의 2n까지 우리가 좀 더해서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 이거 한번 따져보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쭈루루루 항들을 다 더해줘서 어디 항까지 더해주는 거야? A2n까지 더해주는 거 맞지? 그럼 우리 이 수열을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얘는 첫째 항부터 2n 항까지 더해주는 수열이 된다라는 거지. 2n 항까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거야. K의 1부터 2부터 3부터 해서 2n까지 다 대입해준 이 시그마 표현과 같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얘가 이제 얘가 3n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은 이거를 구하고 있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해서 A의 K는 몇이냐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정보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이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10이지? 여기가 10이다. 우리가 지금 이 정보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구할까? 형태는 거의 비슷한 데 있잖아. K는 1, K는 1. AK, AK. 근데 이 부분이 다르다. 2n번째 항까지, 얘는 10번째 항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10번째 항까지의 합은 n이 5이면 되겠지. 따라서 n에다가 5를 대입해준 결과 어떻게 되겠어? n에다가 5를 대입해준 결과 5 대입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즉 a1부터 a10까지의 합은 5 넣어주니까 15가 되겠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답은 15라고 구해주시면 된다. 자, 이제 다음 합의 기호에 시그마의 성질을 좀 활용해서 표현해 본 문제를 볼 건데, 다음을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으면서 시그마 k는 1부터 30이지. 30까지의 ak는 10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의 제곱은 20이다. 그랬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2ak 플러스 1의 제곱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야. 자, 우리가 구해줘야 하는 거는 이놈이잖아. 자, 이놈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좀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자, 4ak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1 되는 거 맞지? 근데 우리 그 수열의 합 시그마의 성질에 의하면은 우리 이 괄호 안에 다 지금 더하고 있는 거는 분리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저거를 다 분리해서 써준 결과 k는 1부터 30까지 4ak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4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1로 다 분리를 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쭉 다시 한번 써보자 이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우리 이 숫자는 앞으로 뺄 수 있어. 개수, 상수는 앞으로 뺄 수 있어. k는 1부터 30까지의 ak 제곱.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숫자 뺄 수 있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의 a의 k 플러스 얘는 일단 그냥 그대로 써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의 1이다. 자,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다 이미 주어졌으므로 그 주어진 값을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4 곱하기 이 ak 제곱의 형태 여기 있잖아. 4 곱하기 20. 마찬가지로 그냥 ak는 10이다. 4 곱하기 10.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 뒤에가 그냥 숫자만 나와 있으면은 이 항의 개수랑
그 숫자랑 곱해주면 돼. 지금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항은 총 30개. 따라서 얘는 이제 항의 개수랑 저 숫자랑 곱해주시면 된다. 계산해보면은 80 플러스 40 플러스 30이 되기 때문에 아마 150이 나오겠다라는 것이야. 되겠지 이거?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얘 전개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AK 제곱에 대한 거는 20. 그럼 바로 4 곱하기 20 쓰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AK니까 4 곱하기 10. 그 다음에 1이 30개 있네. 30 이렇게 바로 써서 좀 풀어주면은 훨씬 풀이가 단축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번 문제를 한번 보자. 2번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n번째 항까지 합으로 되어 있다. 시그마 k는 1부터 k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k는 4부터 n까지 k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어. 자, 얘들을 잘 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리고 네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빼거든. 자, 내가 이거 좀 간단히 쓸게, 얘들아. 자, 그냥 편의상 얘 지금 수열이 똑같잖아. 그러면은 k에 1 넣으면 k에 4 넣은 결과 k에 4 넣은 결과는 둘이 값이 같잖아. 내가 좀 간단히 k에 1을 넣은 거를 그냥 동그라미 1로 쓰고 k에 2를 넣은 거를 동그라미 2부터라고 해서 n까지 이제 다 대입을 해줬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n까지 대입해줬다.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뭘 빼주냐면은 있잖아, 얘들아. 4를 넣은 거를 지금 빼고 있잖아. 4를 넣은 거. 4부터 n번째까지의 항의 합을 빼고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1부터 n까지의 합에서 4부터 n까지의 합을 빼주면 똑같은 거는 다 빼지겠지. 그래서 남는 게 이제 뭐가 남냐면은 결국에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만 남는다. 따라서 우리 첫 번째 항은 k가 1일 때의 값이니까 k에 1 넣은 0.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k에 2 넣어주니까 우리 3. 세 번째 항 k에 이제 3 넣어주니까 우리 8 되겠지? 그래서 11로 찾으면 되겠다. 즉 이 문제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있는데 네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빼면은 결국에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야. 자, 옆에 이제 3번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5의 k-1 플러스 6의 값을 구하라라고 돼 있어. 자,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은, 자, 얘 일단 분리해서 좀 따로 써볼게. k는 1부터 4까지 5의 k-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6이다. 자,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면은 이거 있잖아. 해석을 좀 해보자. k가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5의 0제곱. k가 2야. 5의 1제곱. k가 3이면 5의 제곱. k가 4면 5의 세제곱이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6을 4번 더하라라는 의미인 거 알겠지? 항이 4개니까. 따라서 얘는 6을 그냥 4번 더해주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다시 쓰면은 있잖아. 우리 이 첫 번째 얘 그냥 뭐 일일이 계산해도 되겠는데 우리 이게 등비수열의 형태인 거 알겠지? 계속 5가 곱해지는 등비수열이지. 따라서 우리 이 앞에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등비수열을 좀 활용해보자. 등비수열의 합을 좀 활용해보자 이거야. 등비수열의 합 공식. 자, R-1분의 공비가 5지. 그리고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그 K가 1일 때 1부터 넣을 수 있으니까 K가 1일 때의 그 수열의 항을 첫째 항으로 봐야 돼. 1 넣어주면 5의 0제곱 1. 자, 그 다음에 R에 N제곱. N은 항의 개수야. 마이너스 1로 좀 써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뒤에는 6을 4번 더해주니까 24가 되겠지. 계산해준 결과 이게 4분의 자, 625야. 624 플러스 24가 되고 이거 계산해주면은 106, 106이 아니지. 156
플러스 24가 되니까 아마 180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일일이 뭐 4개만 넣어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도 되겠는데 얘는 등비 수열의 합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이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건데, 자, 여기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는 총 3가지의 공식이 있다. 저 3가지를 꼭 반드시 알아내야 된다. 모르면 안 되고 외워놔야 돼. 자,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자연수를 거듭해서 제곱한 합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1부터 2, 3, 4에서 n까지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 항까지의 합인 이 k라는 수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여기가 k니까 k에 1부터 쭈르륵 넣어주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쭈르륵 n까지 합 맞지? 근데 이걸 계산해본 결과 공식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나오더라라는 거야. k는 1부터 n까지 이 k라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의 형태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나오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각각의 자연수를 제곱해서 더해줄 거야.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쭈르륵 해서 n 제곱까지의 합은 우리가 k 제곱에 대한 수열의 합으로 볼 수 있는 거지. k에 1 넣으면 1의 제곱, k에 2 넣으면 2의 제곱, n 넣으면 n의 제곱까지니까. 그래서 그 공식은 어떻게 나오는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다. k는 1부터 n까지 이 제곱의 합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로 좀 표현이 되더라 이 얘기야. 외워놔야 돼. 자, 뭐 외우는 요령 지금 하나씩 늘고 있지. 여기도 하나씩 늘고는 있는데 있잖아. 하나 늘었다가 이 n과 n 플러스 1을 더해주는 게 이 뒤에 나오는 거야. 알겠지? n과 n 플러스 1을 더해준 게 여기 나와야 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세제곱끼리의 합인데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쭈르륵 해주면은 결국에 k 세제곱에 대한 우리 수열의 합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얘는 공식이 좀 간단해. 아까 그냥 자연수의 합에다가 그대로 전체 제곱을 해준 결과랑 똑같다라는 거야.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 위에 있었던 2분의 n의 n 플러스 1을 전체 제곱해준 결과랑 같겠다라는 것이라고. 알겠지? 요거 3개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그 n이 10인 경우 있지. n이 10일 때까지의 합이 지금 나와있거든. 우리가 그 k는 1부터 10까지 즉 1, 2, 3, 4, 5, 6, 7, 8, 9, 10을 더해주게 되면 55가 나오게 되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해서 10의 제곱까지의 합은 우리가 385다. 그리고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해서 10의 세제곱까지의 합은 3025로 나온다. 이거 뭐 사실 몰라도 뭐 되긴 하지만은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조금 외워놓으면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어. 알겠지? 그리고 나는 좀 가급적이면 좀 외우는 걸 추천해. 뭐 어려운 수치가 아니니까 좀 외워놓은 다음에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왜 도대체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가? 유도 과정이 나와 있는데 우선 이 맨 첫 번째 얘 있지. 1, 2, 3, 4, 5, 6, 7, 8, 9, 10 그냥 일반적인 자연수의 합은 있잖아. 우리가 그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그 각각의 항을 공차가 1인 등차 수열로 볼 수 있지. 1, 2, 3, 4, 5 이거 공차가 다 1이잖아. 그러면은 결국 등차 수열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항은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첫째 항이 1,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 2분의 n 2a 플러스 n-1 d d는 1이고 요것만 정리해주게 되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 나온다라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제곱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우리가 이 항등식을 생각해 주는데 k 플러스 1 전체 세제곱에서 k 세제곱 빼준 게 3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인데
k 자리에 차례대로 1부터 n까지 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대입해서 변끼리 따로따로 더해. 그러면은 결국 k에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 거부터 해서 n까지 넣은 거를 다 좌변끼리 더해주고 우변끼리 따로 더해주면은 막 소거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소거가 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소거된 식을 좀 정리해준 결과 우리가 이 공식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세제곱에 관한 공식도 동일한 방법으로 세제곱에 관한 거는 우리가 k 플러스 1이 4제곱에서 k 4제곱을 빼주면은 똑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k 세제곱 마이너스 3k 제곱이라 되어 있어.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k 세제곱에서 3k 제곱을 좀 빼주래. 자, 이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겠느냐면은 우리 이거 따로따로 분리해서 쓸 수가 있겠지, 그지? 따로따로 분리해서.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세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k 제곱으로 좀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1부터 10까지 이 세제곱에 관한 공식은 뭐였어, 이거? 얘는 계산 한번 해볼까? 자, 2분의 여기 나와있지?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3k 제곱, 3은 앞으로 뺄 수 있고, 그럼 3을 앞으로 뺐다라고 치면은 우리 이 k 제곱에 관한 공식을 적용해 주는 것인데 n이 10인 거지. 그래서 n에다가 10만 넣어서 계산해 준 결과 어떻게 되겠어? 자,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요것만 우리 계산을 좀 잘 해주면 되겠는데, 계산 한번 좀 해볼게. 자, 계산해 본 결과 약분돼서 5. 그래서 결국 55의 제곱이고, 자, 얘는 계산을 한번 좀 해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2가 되고, 2는 5랑 이렇게 10이랑 약분되고, 얘 이제 계산해준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55 곱하기 21 해줘야 되겠지? 55 곱하기 21 해주면은 1155? 1155 이렇게 나올 것 같아. 1150보다. 55, 1155. 그리고 55의 제곱은 이제 3025거든. 3025. 거기서 1155를 이제 빼주시니까 답이 이제 나오겠지? 아마 1870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해보면은 1870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 자, 근데 우리가 사실 이 값을 아까 10까지에 대한 값을 알고 있으면은 55, 385, 3025 요거를 좀 알고 있으면은 좀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긴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3025 마이너스 3 곱하기 385로 계산하면 좀 더 빠를 수 있겠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볼게. 2번 문제는, 자, k는 1부터 5까지네. k는 1부터 5까지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2를 한번 좀 구해보라 라고 돼 있다. 자, 얘도 이제 일단 우리가 배운 거를 좀 써먹어 볼 건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이 5개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냥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 k에 1 넣어. 2 곱하기 마이너스 1. k에 2를 넣어. 3 곱하기 0. k에 3을 넣어. 4 곱하기 1. k에 4를 넣어. 5 곱하기 2. k에 5를 넣어. 6 곱하기 3. 그냥 이거 일일이 그냥 계산해도 금방 답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우리 일단 이 배운 공식을 좀 활용을 해서 좀 해볼게. 자, 공식을 좀 활용해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전개해 줘야 되겠지. 자, 얘 전개해서 정리해 준 결과, 자,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요거 우리 다 찢어줄 수가 있겠지? 그런 다음에 공식 적용해 볼게. 바로, 자, 6분의, 자, k제곱부터 하는 거야.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된다. 마이너스 이 k에 관한 식은 2분의 n에 n 플러스 1. 네, 마이너스 숫자는 곱하라고 했지. 항의 개수랑 항의 개수 5개니까 2, 5, 15로 그냥 바로 쓰자. 그러면은 우리 요것만 좀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6으로 약분이 좀 된다.
55고 얘는 3으로 약분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 55 마이너스 535 마이너스 10 계산해 주니까 30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지, 그지? 20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좀 빼준다. 자, 이게 얘들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앞에 상황이 지금 일치하잖아. 앞에 상황이 일치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 안에 있는 수열을 합쳐서 쓸 수가 있어. 합쳐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있잖아. 이 두 개를 합쳐서 쓸 거야.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합쳐서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요거 풀어주는 방법 뭐 직접 완전 제곱식 해서 빼도 되겠고 아니면 합차를 좀 생각해도 되겠다. 합차.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 보통은 완전 제곱식 전개할 거기 때문에 전개를 해볼게.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자, 이게 뒤에 부 좀 주의해주면서 써야 되겠지. 그럼 지워지는 거는 K제곱 1. 이 지워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 4K가 되겠다. 4K.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 줄 것은 K는 1부터 20까지 4K에 관한 것을 구해 주셔야 되고 4를 앞으로 좀 빼내주니까 K는 1부터 20까지 K에 관한 우리 식을 좀 알아셔야 되겠다. 저 K에 관한 식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줘야 되겠어? K에 관한 식을 우리 이거 K에 관한 공식 여기 있잖아. 2분의 n의 n 플러스 1 2분의 n의 n 플러스 1 요거로 좀 계산하자. 따라서 계산을 좀 해주니까 자, 약분이 되는 게 좀 보인다. 여기가 10이 되겠고 얘네들이 4 곱하기 21부터 하면 84 곱하기 10 해서 우리 840으로 답을 좀 써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 나오는 좀 특성이 계산이 좀 많아. 그래서 계산 실수 안 하게 잘 좀 써줘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니까 시그마를 이용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 자, 수열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9의 제곱 쭈르륵 해서 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 이게 도대체 어떤 수열일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뭔가 자연수를 제곱해서 더하는 것이긴 할 텐데 중요한 거. 우리가 첫째 항은 얘인 거 알잖아. 두 번째 항 얘, 세 번째 항 얘인 거 알잖아. 그러면은 n항은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해야 돼.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잖아. 그러면은 n번째 항은 도대체 어떤 수가 올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우리는 결국 이걸 계산해 볼 거거든. 시그마 K는 1부터 즉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에 대한 이 수열의 합을 좀 계산해 주고 싶은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수열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그 수열의 일반항이 뭔지를 좀 찾아야지만이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수열은 일반항이 어떻게 될까?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n번째 항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n번째 항을 어떻게 구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야. 봐봐. 지수 자리는 항상 제곱이니까 결국 n번째 항도 뭔가 제곱이 나오기는 하겠다. 그 다음에 1, 3, 5, 7, 9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 2씩 커지는 거 맞네? 그럼 결국 1, 3, 5, 7, 9만 봤을 때는 우리 계속 일정한 값 2가 더해지는 수열이 되겠네.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따라서 1, 3, 5, 7, 9 결국에는 우리 첫 번째 항을 뭐라고 볼 수 있어? 첫째 항을 1 그리고 공차가 몇이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로 볼 수 있지. 이 밑에 해당하는 부분은. 따라서 저 밑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식을 좀 따라 써볼게. 밑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첫째 항 플러스
n-1 d로 표현됐잖아. 그럼 얘 정리해주니까 2n-1 될 것이지. 그럼 결국 이 밑에 있는 식의 일반항 n번째 항은 결국에 2n-1로 표현이 되겠다라는 것이야. 2n-1로 좀 표현이 되겠다. 따라서 2n-1로 표현이 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2n-1을 일반항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2n-1의 제곱에 대한 이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걸 좀 계산해주기 위해서 저걸 완전 제곱식 전개를 좀 해줘야 되겠지. k는 1부터 n까지 4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라고 좀 봐두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이거 공식 써주면 되겠지. 자, n제곱에 관한 공식 바로. 자, n제곱에 관한 공식은 참 n제곱이라 쓰면 안 되고 이게 k로 써줘야지. k 그다음에 k로 써줘야 돼. 그럼 이 k제곱에 관한 공식은 저기 나와 있지만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자 k에 관한 공식 2분의 n의 n 플러스 1 플러스 이 숫자는 그 항의 개수랑 곱해주니까 n 되겠지, 그지? 자, 이거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은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 정리를 해줘서 자 3 여기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항 3개를 관찰해보면 다 n이 들어있어. 그럼 공통 인수로 좀 뽑아낼 수가 있겠고 이도 이제 약분이 되겠다. 2. 그럼 공통 인수 2로, 그 n으로 뽑아내주니까 n 자 3분의 2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1 플러스 1 되는 거 맞지? 그치? 플러스 1 요거만 우리가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이 계산이 조금 쉽지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좀 편리하게 계산할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 여기 원래 n이었잖아. 근데 있잖아. n이 있었는데 3분의 1을 곱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여기다가 3을 곱해줄 것인데 있잖아. 이 3을 여기 안에다가 좀 다 내가 대입해서 분배를 좀 해줄게. 이 3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있잖아. 자, 3분의 n 되겠지? 3분의 n. 그 다음에 3을 여기 곱해주게 되니까 이렇게 돼. 3이 여기 약분이 되면서 2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6으로 바뀌고 3을 여기다 곱하니까 플러스 3 되잖아. 그럼 내가 바로 이거 좀 정리해서 쓰니까 자 바로 할게. 여기 다 정리해주면 4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2가 되겠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6 될 것이고 뒤에는 플러스 3 될 것인데 요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6n과 마이너스 6n 지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가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숫자 계산이 어떻게 돼 지금? 자 지금 숫자 계산이 여기가 2 마이너스 6 3이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이제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봐주면 되겠다. 3분의 n 그 다음에 4n제곱 마이너스 1로 봐주면 되겠지 그지? 4n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우리 이거 인수분해를 한 번 더 처리를 해주면 어떻게 이제 되느냐면은 여기다 쓸게 이제 자 3분의 n 그 다음에 4n제곱 마이너스 1을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다. 알겠지? 이렇게 답을 좀 써주시면 돼. 정리까지 좀 깔끔하게 해줘야 되겠고 자 그리고 시그마를 여러 개 포함한 식의 계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자. 여기 조금 장난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자 이것도 계산해 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i는 1부터 k까지 i 플러스 k를 좀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자 이거를 간단히 하여라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우리 앞에 시그마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그리고 이 뒤에 이거 해석 잘해야 돼. 이게 수열이 i 플러스 k인데 지금 i가 1부터 k일 때까지잖아. 그럼 이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i에 1, 2, 3, 4, 5, 6, 7, 8을 다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럼 바뀌는 부분은 여기 맞지? 그리고 이 뒤에 숫자가 아니고 이 뒤에 문자 k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왜? i에다가만 1, 2, 3, 4, 5, 6, 7, 8을 다 대입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돼. 이 k가 지금 바뀐다라는 거는 내가 편의상 k를 변수라고 볼게. 그럼 i가 지금 바뀌니까 i는 변수, k는 상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변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 공식을 좀 적용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i에 대해서 저 공식 써주니까 2분의 지금 n항까지인데 k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k에 k 플러스 1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게 항이 k인데 이 상수 k를 또 더해주니까 k를 k번 더한다. k제곱이다. 그럼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쓰면은 k는 1부터 n까지. 자, 얘가 2분의 k제곱 플러스 k제곱해서 2분의 3k제곱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k가 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거 어떻게 계산해 줄 것이냐면은 우리가 찢어서 쓸 수 있잖아. 자, 2분의 3을 따로 빼서 생각해주고 k제곱에 관한 공식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로 봐주고 그 다음에 뒤에 k에 관한 공식은 이거 우리 어떻게 돼? 2분의 k니까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좀 보자. 그러면은 우리 약분되는 거 좀 처리해주면은 자 3, 6 해서 여기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엄되고 공통인수가 n의 n 플러스 1이 있어.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어내주면 n의 n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이 2는 4지 그지? 4분의 2n 플러스 1 4분의 2n 플러스 1 여기도 이제 4분의 1이 있지 그지? 4분의 1이 있다. 따라서 우리 최종적으로 얘를 이제 어떻게 써줄 것이냐면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 4분의 2n 플러스 1 오케이 여기까지 맞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n에 n 플러스 1에 여기는 4분의 2n 플러스 2지? 4분의 2n 플러스 2로 표현이 좀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이거 약분되잖아. 어떻게 약분돼? 약분 2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우리 최종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이 또 있다.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이 또 있다.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 다시 한번 좀 정리해주게 되면은 우리 i가 1부터 k, k는 1부터 n까지가 반복이 되는 형태인데 이 바뀌는 부분을 변수, 그 이외의 문자는 상수처럼 좀 취급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바꿔주면 2분의 k의 k 플러스 1, k제곱 되고 이 식을 또 정리해준 결과 2분의 3k제곱 플러스 2분의 k가 나온다. 따라서 우리가 식 정리만 좀 잘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답이 어렵지 않게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장난이 조금 이제 있긴 있는데 좀 계산만 좀 잘 해주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좀 보자. 자, 6번은 있잖아, 얘들아. 자, 이렇게 돼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니 지금? 10까지지. 10까지. k의 a의 3k를 좀 이제 봐주셔야 되겠는데 k가 1일 때부터 n까지 일 때를 좀 다 대입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이거 이렇게 표현하자. 우리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단원할 때 SN이라는 표현 기억나? SN. 보통 SN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으로 좀 정의했거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n제곱 플러스 2n인데 있잖아. 우리가 이 SN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거 뭐였어? SN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거.
SN을 알면은 우리가 Sn-1을 구해두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빼주면 뭐가 나왔지? 빼주면 우리 SN에서 Sn-을 빼면 AN이었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뺄 수 있겠는데 빼서 좀 정리를 해주면은 아마 EN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해보면. 그럼 AN이 EN 플러스 1이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가? 우리 AN이 EN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A3K는 지금 N자리에 3K 넣어주면 A3K는 2 곱하기 3K 플러스 1이니까 얘는 2 곱하기 3K 플러스 1에서 6K 플러스 1이더라. 따라서 우리 이 식을 다시 이렇게 써볼 수 있다. K는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K 곱하기 6K 플러스 1이니까 6K 제곱 플러스 K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거 공식 써주면 되겠지? 자, K제곱에 관한 공식. 자,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그리고 우리 K에 관한 거 뭐였어? K에 관한 거 2분의 N에 N 플러스 1,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것만 이제 계산만 좀 잘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거 이제 계산을 해준 결과 6 없어지고, 이것만 계산해주면은, 몇 나오니 얘들아? 2310 나올 것 같은데, 2310. 2310 맞나? 2310. 21. 그 다음에 뒤에는 우리 그냥 55니까 더해주시면 아마 2365가 나올 것이다. 알겠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이제 여러가지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알아볼게요.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분모가 곱으로 표현된 수열의 합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분모가 무리식인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이 또 있어. 근데 둘 다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봐. 먼저 분모가 곱으로 표현된 수열의 합은 우리 저걸 부분분수라고 부르거든. 부분분수다라고 부른다. 부분분수가 이제 뭐냐? 그 분모가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분수로 좀 찢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어떻게 쓰는지 봐봐. 두 수가 곱해져 있을 때 두 수를 빼. 근데 순서는 상관없어. 너네가 빼고 싶은 대로 빼. A에서 B 빼도 되고 혹은 B에서 A를 빼도 돼. 근데 너네가 좀 지켜줘야 할 것은, 내가 만약에 A에서 B를 뺐으면 그 뒤에는 B에서 A를 좀 빼줘야 되는데 빼는 형태가 조금은 달라. 마찬가지로 내가 B에서부터 A를 뺐으면 그 뒤에는 순서를 바꿔서 A에서 B를 좀 빼줘야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냐면은 뭐 절대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저 A-B분의 1 곱하기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을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자, 얘는 이제 저 오른쪽에 요 인수를 내가 통분해 보이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A, B분의 1에다가 이제 여기 A 곱하고 여기는 B를 곱해야 되겠지? A 마이너스 B로 좀 써질 거야. 그래서 얘가 약분이 돼서 A, B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야.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K 플러스 A, K 플러스 B가 만약에 곱해져 있었으면은 지금 이 식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서 B 빼기 A가 나왔고, 뒤에서부터 뺐으니까 이제는 앞에서부터 좀 빼주자. K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B분의 1로 쓰자. 만약에 항이 3개가, 이 인수가 3개가 곱해져 있을 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보면은 이렇게 2분의 1에 K 플러스 1에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좀 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분모가 무리식인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저거는 결국 유리화를 해주는 거거든. 보통 분모가 이제 무리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유리화를 좀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만약에 루트 A 플러스 루트 B분의 1의 형태인데, 내가 유리화를 좀 해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바로 써보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그 다음에 여기도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라고 좀 써볼 것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A 마이너스 B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되는 거 맞지? 자, 이렇게 우리가 유리화를 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근데 도대체 이러한 작업을 왜 하냐? 부분분수, 유리화를 왜 해주냐면은 우리가 수열의 합단원에서는
여러 항들을 다 더해주게 되다 보니까 막 계산해야 될 게 조금 많단 말이지. 물론 공식을 쓰면 괜찮기는 한데, 근데 우리가 어떤 형태는 그 여러 항들의 합을 계산하는데 이 부분 분수나 유리화를 이용해주면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지는 상황이 있어. 또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뒤에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좀 다른 내용인데 등차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의 꼴에 수열의 합은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은, 자, 얘는 우리 그냥 이렇게 그냥 알자. 공비를 곱하자. 알겠지? 등차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의 형태, 공비를 곱하자. 요것만 알면 돼. 그런 다음에 우리 뒤에 어떻게 푸는지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리고 군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군자가 무리 군자야. 따라서 어떤 무리를 이루는 수열이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1, 1, 2, 1, 2, 3, 1, 2, 3, 4가 묶여져 있었어. 그러면은 맨 앞에 1, 1, 2, 1, 2, 3, 1, 2, 3, 4 이렇게 뭔가 규칙을 이루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맨 앞에 거를 1군이라 볼 거야. 그 다음 거 2군, 그 다음 거 3군, 그 다음 거 4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 각 군으로 따로따로 이제 나눠서 그 군 안의 규칙, 그리고 그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두게 되면은 우리 이런 군으로 수열이 나오더라도 이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자,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좀 들어줄게. 자, 먼저 분모가 곱으로 표현된, 즉 부분 분수를 이용한 수열의 합을 계산할 건데, 자, 수열이 2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부터 해서 쭈르륵 나와 있는데, 얘를 내가 첫 장부터 n함까지 다 더해 보겠대. 근데 우리 이거 이렇게 좀 표현을 해 볼게. 2분의 1을 1 곱하기 2분의 1, 6분의 1을 2 곱하기 3분의 1, 11을 3 곱하기 4분의 1, 그리고 20을 4 곱하기 5분의 1로 좀 표현해 줄 건데,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 맨 앞에 첫째 항, 두 번째 항, 셋째 항, 네 번째 항으로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알 수 있는, 사실 우리 n번째 항은 좀 어떻게 구해줄까 고민해 줘야 되겠지. 결국 수열의 일반항을 찾은 다음에 수열의 합 시그마로 표현을 해서 풀 거야. 자, 규칙을 좀 한번 찾아보니까 분자는 항상 1이구나. 아, 그러면은 n번째 항도 분자는 1이겠다. 자, 또 규칙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항은 앞에 숫자랑 똑같다. 두 번째 항 앞에 숫자, 세 번째 항 앞에 숫자, 네 번째 항도 앞에 숫자랑 똑같다. 아, 그러면은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다? 아, 앞에가 n이겠다. 마찬가지로 뒤에 숫자, 앞에 거에 1을 더해, 앞에 거에 1을 더해, 앞에 거에 1을 더해, 앞에 거에 1을 더해. 아, 앞에 거에 1을 더해.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우리가 이 수열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k로 바꿔서 쓸 거야 이제. k에 k 플러스 1분의 1. 근데 이거 아까 부분 분수했던 거를 좀 적용해주면은 k는 1부터 n. 자, 내가 이거 분모가 두 수가 곱해져 있을 때 빼라고 했잖아. 근데 뺄 때 순서는 상관없어. 뒤에만 잘 처리해주면 돼. 근데 어떻게 빼줘야 되는가? 가급적 계산이 좀 편하려면은 우리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주는 게 좋은 게, k 플러스 1에서 k를 빼주면은 결국 몇이야 얘가? 분모가 1이니까 계산이 편해지는 거야. 자, 앞에서 뒤에 거를 빼도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때문에 조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뒤에 거에서부터 빼자. 그러면은 내가 뒤에 거부터 뺐으니까 그 뒤에 쓸 때는 앞에서 뒤에 거를 좀 빼서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좀 정리해보면은 얘는 1이지. 그럼 결국 이 뒤에만 남게 될 거고, 저거 다시 한번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에 대한 수열을 계산해보자라는 거야. 얘 k에다가 내가 1부터 좀 대입해서 계산해보면은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k에 2 넣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k에 3 넣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쭈루룩 대입해서 내가 이제 k가 이제 n-2일 때를 대입해 볼게. n-2분의 1 마이너스 n-1분의 1. 그 다음에 자, 이거 좀 좁으니까 그냥 밑에다 쓸게.
자, 이제 K가 이제 n-2일 때, 그 다음에 이제 n-1일 때, 그 다음에 n일 때로 이렇게 좀 써줄 것인데, 자, 이거 한번 보자. 지금 뭔가 소거가 되는 형태 보이지? 그 괄호로 묶인 앞에 괄호, 뒤에 괄호에서 그 붙어있는 부분이 소거된다. 그 다음 괄호로 넘어가. 앞에 괄호, 뒤에 괄호에서 붙어있는 부분 소거. 그럼 얘도 그 다음 괄호로 넘어갔을 때 앞에 괄호, 뒤에 괄호 뭔가 소거되겠지? 요런 원리로 자, 쭉 넘어가서 자, 얘도 뭔가 앞에 괄호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그럼 앞에 괄호, 뒤에 괄호 붙어있는 게 소거된다. 그 다음 괄호, 앞에 괄호, 뒤에 괄호 붙어있는 거 소거. 앞에 괄호, 뒤에 괄호 붙어있는 거 소거. 그럼 어떻게 돼? 남는 게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가 남는 거야.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해준 결과는 1-n 플러스 1분의 1 혹은 통분해서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도 써도 되겠다. 결국 부분 분수는 이렇게 뭔가 소거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앞에 몇 개, 뒤에 몇 개만 남도록 계산이 되는 아주 편리한 공식이야. 자, 이게 문제들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항상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만 남는 건 아니고 두 개씩 남을 수는 있어. 근데 결국 어떤 공통점이 있냐? 앞에, 뒤에 남는 개수가 몇 개인지는 문제들에 따라 다르겠는데 결국 앞에 남는 개수와 뒤에 남는 개수는 같아. 알겠지? 앞에 한 개면 뒤에 한 개 남고 앞에 두 개면 뒤에도 두 개 남을 거야. 요것만 좀 알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분모가 무리식인 수열의 합을 좀 계산해 볼 건데 자, 저거 수열 써볼게. 자, 루트 2 플러스 1 1을 루트 1로 좀 표현하고 그 다음에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2를 내가 루트 4로 좀 표현해 줄게. 자, 우리 이러한 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부터 48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잖아. 자, 얘는 첫째 항,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이제 쭈르륵 해서 이제 48번째 항까지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 규칙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그 항 번호가 여기 뒤에가 똑같다. 항 번호가 뒤에랑 똑같다. 항 번호가 뒤에랑 똑같다. 그리고 분자는 항상 1이다. 아, 그러면은 분자는 1이고 그리고 항 번호가 여기 뒤에 숫자랑 똑같겠구나. 그리고 앞에 루트는 뒤에 거에 다 1 더한 거잖아. 1 더한 거, 1 더한 거. 얘도 그래서 1 더한 걸로 써주자. 자, 결국 이거 어떻게 우리가 풀어줘야 되냐면은 우리 일반화한 n번째 항을 좀 구해줘야 돼. n번째 항. 결국에는 우리 n번째 항을 좀 구해주면은 우리 결국 규칙은 다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n번째 항. 아, 뒤에가 여기 n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앞에 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n 플러스 1을 보시고 분자는 항상 1이구나.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첫째 항부터 48번째 항까지의 합을 저 루트가 표현이 되어 있는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1에 대한 수열로 계산해보자. 우리 이거 유리화를 좀 해줘야 되겠지? 유리화를 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된 것을 곱하자. 마이너스 된 것을 좀 곱해주자. 자, 이렇게 이제 봐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분모는 우리 합차 형태로 전개해주면 1 나올 거고 결국 남는 게 분자만 남겠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다 아까 했던 것처럼 소고 형태로 전개가 될 거야. 자, k에 1 넣어주니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k에 2 넣어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k에 3 넣어서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부터 전개해주면 내가 k에 46까지 한번 넣어볼게. 47 마이너스 46 그 다음에 이제 48 마이너스 47 그 다음에 49 마이너스 48까지는 좀 전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해 볼 건데 소거가 되는 형태를 한번 관찰해 보자. 자, 앞에 가로 뒤에 가로에서 있잖아. 양쪽 떨어진 게 소거된다. 그 다음 가로 앞에 가로 뒤에 가로에서 끄트머리에 있는 게 소거된다. 그 다음 가로에서도 소거가 되겠지? 자, 얘도 그 앞에 뭔가 소거가 되는 게 이렇게 나올 거야.
떨어진 게 속어낸다. 그 다음 거 얘도 떨어진 게 속어낸다. 그 다음 거 얘도 떨어진 게 속어가 된다.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뭐야?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49에서 6만 남겠다 이 얘기야. 알겠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렇게 해서 6으로 계산해주면 되겠고, 결국 아까 했던 부분 분수나 유리화는 다 소거가 되는 원리에 의해서 계산이 훨씬 간단해지는 방법이다 라는 거야. 자, 그리고 등차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꼴의 수열의 합인데, 요거 내가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어? 무조건 공비를 곱하자 이거야.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봐봐. 자, 먼저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값은 이렇게 돼 있어. 1 곱하기 3분의 1 그리고 2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 3 곱하기 3의 세제곱분의 1 쭈르륵 해서 우리가 7 곱하기 3의 7제곱분의 1 그 다음에 8 곱하기 3의 8제곱분의 1까지 좀 써볼게. 우리가 구해주어야 하는 이 값을 내가 잠깐 S라고 둘 거고, 그리고 이 식에서 양변에 공비 R을 곱해볼 건데, 공비 R을 곱해주니까 공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이 관찰을 해봐야 돼. 우리 앞에 숫자는 등차 수열의 형태인 거 알겠지? 1씩 커지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숫자는 등비 수열의 형태인 거 알겠지? 계속 3분의 1이 지금 곱해지고 있잖아. 따라서 우리 등비 수열에서 공비를 체크해보니까 3분의 1이다. 따라서 우리가 3분의 1을 좀 곱해주게 될 거야, 양변에. 3분의 1 곱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 1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 되겠지? 그거를 여기 3의 제곱자리 맞춰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 3분의 1 곱해주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분의 1. 마찬가지로 얘도 뭔가 곱해져서 써질 것이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이제 7 곱하기 3의 8제곱분의 1. 얘는 마지막으로 8 곱하기 3의 9제곱분의 1까지 써질 것이고, 이 앞에는 그럼 뭐가 오겠는지 추측되겠지? 결국 6 곱하기 3의 7제곱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럼 이렇게 좀 길게 쓴 식을 내가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한번 좀 빼주면은 있잖아. S-3분의 1S. 얘는 결국에 3분의 2S가 되겠지? 3분의 2S는, 자, 3분의 1인 거는 개수가 1이야. 그 다음에 3의 제곱분의 1인 거는 있잖아. 빼주니까 개수가 1이야. 자, 3의 세제곱분의 1짜리도 개수끼리 빼면 1이야. 자, 그 다음에 쭈르륵 정계준해 보니까 3의 7제곱분의 1에 해당하는 것도 빼주면 개수가 1이야. 그 다음에 얘는 맨 마지막에 빠지니까 8 곱하기 3의 9제곱분의 1로 쓸 수가 있겠는데, 우리 결국 이 우변을 한번 잘 관찰해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어떻게 간단하게 쓸 수 있냐면은, 자, 여기 있지, 여기. 여기까지. 얘는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니, 얘들아? 지금 여기 하나를 좀 더 써줘야 되는데 못 썼구나. 자, 여기 하나만 좀 더 써줄게. 자, 얘가 있잖아. 자, 3의 8제곱분의 1도 개수끼리 빼면 1이니까 1 곱하기 3의 8제곱분의 1. 맨 마지막에 8 곱하기 3의 9제곱분의 1까지 남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좀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앞에 1은 사실 다 무시할 수 있잖아. 앞에 1은 그냥 무시해서 쓰자. 자, 여기까지. 무시.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3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쭈르륵 다 더해서 어디까지 더해? 이제 3의 8제곱분의 1까지 더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는 거 8 곱하기 3의 9제곱분의 1까지 쓸 수 있겠지? 그럼 앞에 얘가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고, 첫째 항은 3분의 1, 그리고 공비는 3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해보자. 그러면은 1-R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1-R의 n제곱, 항이 8개니까 8로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8 곱하기 3의 9제곱분의 1. 요것만 좀 정리해주면 되겠다. 좀만 더 정리해볼게. 얘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1-3분의 1. 3분의 3에서 3분의 1 빼서 3분의 2가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2분의 이렇게 나오겠지? 2분의. 자, 그럼 2분의
1-3분의 1의 8제곱에서 8 곱하기 3의 9제곱분의 1까지는 좀 나오겠다. 자, 우리 그럼 이거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해 주냐면은 이렇게 해볼게. 자, 얘를 좀 찢어서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찢어서 쓰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8제곱으로 쓸 수 있고 그냥 3의 8제곱으로 쓰자. 3의 8제곱분의 1 마이너스 8 곱하기 3의 9제곱분의 1 아마 좀 여기까지는 좀 써볼 수가 있겠어.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은 이거 좀 지수끼리 좀 맞춰줘서 한꺼번에 좀 써주면 좋거든. 그럼 지수끼리 우리가 어떻게 맞춰주어야 하냐면은 어떻게 맞춰주냐면은 이렇게 맞춰줄게. 지수를 좀 뭐로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지수를 내가 9로 맞춰보기 위해서 여기 3을 곱해보게 될 거야. 곱하기 3. 그럼 여기에 3이 곱해지게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은 다시 식을 한번 써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자, 여기가 3의 9제곱으로 바뀌지, 3의 9제곱. 3의 9제곱. 그럼 3의 9제곱분의 1로 묶을 수 있는 거 맞니? 3의 9제곱분의 1. 3의 9제곱분의 1로 묶을 수 있지. 그래서 3의 9제곱분의 1로 묶어주니까 어떻게 돼? 지금 여기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3의 9제곱분의 1로 묶어서 2분의 3만 남고 그럼 여기는 이게 마이너스 3의 9제곱분의 1로 묶었으니까 8이 남을 거야. 그럼 요거를 조금만 더 우리가 정리해 주니까 어떻게 돼? 2분의 16이니까 여기가 2분의 19가 되겠다. 2분의 19. 따라서 우리 이거 좀 좁으니까 2분의 19라고 써줄게. 여기가 이제 2분의 19 곱하기 3의 8제곱분의 1로 좀 써줄 수가 있겠다. 3의 8제곱분의 1. 여기 좀 크게 쓰자. 3의 8제곱분의 1. 근데 우리가 결국 구해준 거는 결국 이 3분의 2s를 구한 거지. 3분의 2s. 3분의 2s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2분의 19의 3의 8제곱분의 1이야. 따라서 우리가 s를 구해주시기 위해서는 양변에 이제 역수인 2분의 3을 좀 곱해주시면 되겠지. 역수인 2분의 3을 좀 곱해주시자.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4분의 3에서 얘도 이제 계산해주니까 좀 어떻게 처리가 되겠지, 그지? 여기 3의 9제곱인데 여기 잘못 썼다. 3의 9제곱. 그럼 얘도 이제 2분의 3 곱해주니까 아마 4분의 19. 4분의 19 곱하기 여기가 3이 하나 약분돼서 3의 8제곱분의 1로 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좀 최종 답으로 써줘야 되겠다. 좀 길게 나왔는데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군수열의 합. 얘가 근데 사실 좀 어려워. 자, 이거 좀 어려우니까 잘 봐야 돼. 자,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는데 175항까지의 합을 구하래. 지금 규칙 보니까 1, 1, 2, 1, 2, 3, 1, 2, 3, 4, 1, 2, 3, 4, 5가 있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 줘야 될 게 그 규칙을 찾아주기 위해서 무리로, 군으로 좀 묶어줘야 돼. 맨 앞에 요 하나의 1을 1군, 1, 2가 있는 것을 2군, 1, 2, 3을 3군, 1, 2, 3, 4를 4군으로 보고 1, 2, 3, 4, 5를 5군으로 볼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각 군에 항이 몇 개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1군은 하나, 2군은 2개, 3군은 3개, 4군은 4개, 5군은 5개. 그러면은 N군은 몇 개? N군은 우리 항이 N개 있겠지. 그 N군은 1, 2, 3, 4부터 해서 N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야. 우리가 첫 번째 좀 알 수 있는 사실. N군은 항이 N개. 항이 N개다라는 사실 하나 좀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175항까지 합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있잖아.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 첫째 항부터 175항까지 합을 그 각 군 내에 있는 총 항의 합으로 계산할 거거든. 무슨 말이냐? 1군에 있는 모든 항의 합을 계산해보고 2군에 있는 모든 항의 합, 3군에 있는 모든 항의 합, 4군에 있는 모든 항의 합, 5군에 있는 모든 항의 합을 각각 따로 계산할 거야. 각 군끼리 따로 계산할 거라고. 각 군끼리 항을. 그래서 우리 뭐 해주면 되냐면은 175항까지 합이니까 먼저
1군, 2군, 3군, 4군 각 군 내에 있는 항을 다 끼리끼리 다 더해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175항에 해당하는 군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군까지 우리가 계산을 다 해서 더해볼 거다 이 얘기거든. 그럼 뭘 해줘야 하냐면은 있잖아. 우리는 이걸 계산해줘야 돼. 그 군 내에 있는 모든 항의 합을 계산해줘야 되는데 N군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1, 2, 3, 4부터 해서 N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뭐야? N군 안에 있는 모든 항의 합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N군의 모든 항의 합은 있잖아.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 이거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결국 이거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서 우리가 공식 외웠었던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좀 볼 수가 있겠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 지금 두 가지에서 첫 번째 N군 안에는 항이 몇 개며 그리고 그 군 안에 있는 모든 항을 더했을 때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나온다.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은 이거 해주면 되거든. 잘 봐. 우리가 175항까지인데 우리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1, 세 번째 항은 2, 네 번째 항은 1, 다섯 번째 항은 2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는데 우리가 도대체 그 175항은 도대체 몇 군에 해당될까를 한번 구해볼 거거든. 자, 얘가 몇 군인지를 좀 구하기 위해서 그 방금 전에 그 항이 n개라고 했잖아. 항이 n개, 그제? 그러면 우리 이제 뭘 계산해 볼 거냐면은 요걸 계산해 볼 거야. 잘 봐봐 얘들아. 헷갈리지 마. n군이 항이 n개면은 있잖아. 1군부터 우리가 n군까지의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1군은 1개, 2군은 2개, 3군은 3개가 나오잖아. 그랬을 때 1군부터 n군까지는 도대체 전체 항이 몇 개인지를 계산할 거야. 그 모든 항의 합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n군까지의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할 거야. 알겠지? 즉 우리가 이 1군부터 여기 n군까지의 모든 항이 몇 개인가를 계산할 거야. 그럼 봐봐.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느냐면 있잖아. 1군은 항이 1개, 2군은 항이 2개, 3군은 항이 3개, n군은 항이 n개였잖아.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형태인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나온다 이 얘기야. 결국 여기서 말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은 1군부터 n군까지 n군의 그 끝까지 해당되는 모든 항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를 지금 찾은 거야. 그럼 그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는 건데 우리 175항은 도대체 몇 군 정도에 해당이 될까를 찾아볼 거거든. 그럼 생각을 좀 잘해야 돼. 그러면은 저 n군까지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도대체 175가 되도록 하는 n이 도대체 몇일까를 생각해 볼 건데 아마 딱 안 떨어질 거야. 이게 n군까지의 합이니까 n군 끝항까지의 항의 개수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은 175가 되기 위해서 n이 도대체 몇일까를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 양변에 좀 2를 곱해서 있잖아 얘들아. 2를 곱해서 n의 n 플러스 1이 대충 350 정도 되는 n을 생각해 볼 거야. 근데 요거 한번 대충 확인해 보면은 n이 있잖아 얘들아. 18이 될 때 그나마 350에 제일 가깝거든. 18 곱하기 19는 몇이냐면은 342 정도 되는데 거의 350에 근사하게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n이 18일 때는 있잖아 얘들아. n이 18일 때 n이 18일 때는 18군까지 1군부터 18군까지 모든 항의 개수는 이게 몇이냐면은 여기다가 18을 넣어서 계산해 준 결과 아마 171이 나올 거야. 171. 따라서 우리가 18군까지는 총 항이 171개의 항이 있다. 그럼 우리는 175항까지의 합을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있잖아. 우리가 여기 171항까지는 총 1군부터 18군까지 모든 항이 여기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다음은 몇 군이겠어? 얘는 19군에 해당되는 거 맞지? 오케이, 19군이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가 171항까지인데 우리가 1군에서부터 18군까지의 그 각 군의 모든 항의 합 계산한 거 있지? 1군의 모든 항의 합 더하기 2군의 모든 항의 합 더하기 3군의 모든 항의 합 더하기 쭈르륵 해서 18군의 모든 항의 합을 결국 다 더해주게 되면은 그게 첫 번째 항부터 171번째 항까지의 합이 될 거야. 따라서 우리가 1군부터 18군까지의 모든 항의 합을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n은 군이잖아. 몇 군인지. 결국 해당 군의 모든 항의 합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표현되니까 우리는 18군까지의 모든 항의 합은 즉 171항까지의 합은 저 2분의 n의 n 플러스 1 공식을 여기다가 좀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 얘기야. 그리고 그 뒤에 175항까지 합이니까 이 남은 4개의 항은 좀 따로 좀 더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결국 그 군의 시작은 1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결국에 이 1, 2, 3, 4는 좀 따로 좀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따로. 얘는 결국에 1, 2, 3, 4는 좀 따로 이렇게 좀 더해주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국 우리는 171항까지의 합은 요거로 계산되고 172항부터 175항까지는 이렇게 좀 따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우리 얘네들만 더해주면 되겠는데 자, 조금 좁으니까 요거 좀 다 지우고 다시 쓸게. 자, 결국에는 우리가 1군부터 18군까지의 모든 항의 합을 다 이제 계산해주고 아까 172항부터에 해당되는 거는 1, 2, 3, 4를 아까 따로 더해서 그지? 요거를 좀 계산을 해볼 것인데 우리 이거 2분의 1을 앞에 빼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8까지 k제곱 플러스 k에 관한 공식을 적용해 줄 거야. 뒤에 요 4개 숫자 더하면 10되겠지? 자, 공식 적용해 주니까 k제곱 공식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자, k 공식 2분의 n의 n 플러스 1 플러스 10으로 이렇게 좀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약분이 여기는 3으로 되고 여기도 약분이 이제 9로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계산해 주면 되겠는데 계산이 좀 복잡해. 그나마 좀 편리하게 계산해 주려면 좀 요령 있게 계산하자. 자, 19가 공통이니까 19로 묶어. 그러면은 2분의 1이 있고 19로 좀 묶어주니까 19 곱하기 남는 거 3 곱하기 37. 여기 뒤에는 어떻게 돼? 얘는 19로 묶어주니까 그냥 9가 되겠지, 그지? 그럼 결국 이것만 좀 계산해주면 돼. 요것만 좀 계산해보자. 2분의 19 곱하기 자, 얘는 이제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자, 얘가 111 될 것 같은데 111 더하기 9 해서 120 더하기 10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결국 여기도 좀 약분이 되겠다. 약분이 이제 될 것이기 때문에 60으로 19 곱하기 60 플러스 10 이제 계산해주니까 어떻게 돼? 1150 되니? 1150 1150 이렇게 계산될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볼게. 2번 문제 요거 잘 정리해주고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 여기가 이제 1군이고 2분의 1, 2분의 2가 2군이고 3분의 1부터 3분의 3까지가 3군 4분의 1부터 4분의 4까지가 4군이 되잖아. 그럼 결국 우리가 계산해줘야 되는 게 뭐였어? 첫 번째, 그 n군은 도대체 항이 몇 개인가? 자, 근데 얘도 1군 1개, 2군 2개, 3군 3개, 4군 4개잖아. 그러면은 n군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n군을 이제 n군은 자, 4군은 4분의 1부터 시작 3군은 3분의 1부터 시작이니까 n군은 n분의 1부터 시작.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n분의 n까지 도착하겠지. 결국 항의 개수 똑같이 n개야. 자, 그리고 또 이제 계산해 줄 거 뭐야? 계산해 줄 것은 우리가 그 해당 군 내에 있는 모든 항의 합을 계산할 거야. n군의
모든 항의 합. 얘를 이제 계산해 볼 건데, 얘 잘 봐봐, 얘들아. 얘는 결국에 있잖아. 1구는 분모는 1, 2구는 분모는 2잖아. 그럼 n구는 분모는 n이고, 그리고 분자가 1, 2, 3, 4, 5, 6, 7, 8에서 n까지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결국 어떻게 표현돼?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으로서 n분의, 자, 분자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나온다. 따라서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정리해주니까 번분수로 처리가 돼서 n이 약분되고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나온다. 2분의 그냥 n 플러스 1이지. 2분의 n 플러스 1. 여기 다시 쓸게.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거 뭐냐면은, 그러면은 175항까지 합이니까 우리가 이 175항까지 합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더하는 게 아니라 각 군 내에 있는 군으로 좀 묶어서 다 더해줄 거야. 근데 우리 아까 했었지만은 175항까지의 합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175항은 도대체 몇 군인지를 아까 했었잖아, 위에 문제에서. 근데 n군의 항의 개수가 이제 n개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실로부터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거 뭐야? n군의 항의 개수 n개. 그러면은 1군부터 2군부터 해서 n군까지의 우리 총 모든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됐었어? 결국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n군은 n개니까 1군 1개, 2군 2개, 3군 3개. n군까지니까 얘도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좀 표현되겠다. 따라서 n군까지의 항의 개수 2분의 n 플러스 1인데 아까 했던 것처럼 175항은 도대체 몇 군일까를 찾아줘야 돼. 아까 똑같은 문제 했었지만 n이 18일 때를 좀 확인해주면 됐었거든. n이 18이게 되면은 있잖아. 결국 18군 있지, 18군. 18군은 결국에는 항이 총 이제 몇 개냐면은 171개까지다. 1군부터 18군 전체까지의 모든 항은 171개다. 결국 우리가 n군이 모든 항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인데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사실은 1군의 모든 항의 합, 그리고 2군의 모든 항의 합, 3군의 모든 항의 합 해서 n군의 모든 항의 합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겠어? n군까지 모든 항의 합은 어떻게 계산해? 결국에는 2분의 n 플러스 1이다라는 거를 결국 또 시그마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시그마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는 1군부터 n군까지 모든 항의 합을 더해요. 근데 그 군 내에 있는 어떤 n군 내에 있는 모든 항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k군은 2분의 k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요거를 이제 똑같이 풀어주면 되겠는데 요거를 풀어주다 보니까 자, 2분의 1을 앞에 빼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을 우리가 좀 계산해주면 되겠더라. 근데 우리는 아까 이거 18군이 171개까지 였으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또 똑같이 계산해주면 돼. 그럼 n에다가 이제 18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2분의 1에 k 공식 2분의 n의 n 플러스 1 플러스 1은 숫자니까 숫자는 바로 곱하라 그랬지? 18. 얘를 아마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이게 또 약분이 되는 게 있어서 계산해보면은 58, 171에서 18 더해서 189. 그래서 얘는 아마 2분의 189가 나올 것 같아. 알겠지?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1군부터 18군까지의 합, 즉 1항부터 171항까지의 합은 2분의 189로 표현이 된다 이 얘기지. 따라서 우리가 2분의 189는 결국에 171항까지의 합까지다. 그럼 172항, 173항, 174항, 175항은 우리 171항까지가 18군이니까 172부터는 19군이 되겠지? 결국 19분의 1, 19분의 2, 19분의 3, 19분의 4를 좀 다 더해주자.
요거를 이제 더해주다 보니까 2분의 189 곱하기 19, 더하기 19분의 10이 되니까 요것만 좀 통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수열의 합 단원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